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내렸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일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11개월 들어 최저치로 떨어진 디즈니의 어닝 쇼크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 오르는 등 철강주와 반도체 그리고 리비안을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채권 시장은 휴장했는데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오른 1.56% 선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16개월 들어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95선으로 올라섰는데요. 반면 유로화는 52주 신저가를 보이는 등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으면서 1,864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WTI가 소폭 오른 배럴당 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중앙은행이 5%로 올해 들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신세계 리턴즈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신세계 리턴즈의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온라인 무료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내일 토요일 밤 8시에는 오늘 함께해 주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추세선에 관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오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부채에 따른 위기, 버블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질문 소개하는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보다 더 빠르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2%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의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날이죠. 또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트레이딩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압박받으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CPI 여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의 원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과 달러 강세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가 고물가 안정은 내년이라는 현 통화정책 유지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터치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스터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저번 주에 투자와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1차 강의를 했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분할 청산.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PPT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투자와 청산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 진입 구간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손절 구간 확인,
매수 매도의 진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손절이죠, 여러분. 어느 구간에서 나는 손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간 확인과 그리고 청산. 어디에서 1차 짧은 구간에 진입을 한 후 청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좀 길게 롱 포지션으로 길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상승 이후 1차 단기 청산 구간과 장기 청산 구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번 풀어보죠. 네. 자, 매수 진입과 청산이거든요. 첫 번째 조금 길어요. 차트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PPT를 보여드리면 자, 초보분들은 의아합니다. 뭐지?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차트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과 2번 추세가 돌파한 구간이 보입니다. 그죠? 노란색 1번과 2번 진입 구간에서의 진입과 그 구간에서 청산. 제가 저번 달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긴 추세 이후, 긴 추세를 이후 하락 추세가 돌파한다 그러면 추세를 이었을 때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 지점이었던 1번 구간과 그리고 눌림 자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세선을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의 진입 포인트를 잡아라. 그러면 그 구간이 저점이 밀리지 않은 한 그 구간, 저점대에서 제일 낮은 구간의 진입 구간을 포착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 먼저 선진입, 돌파하면서 진입을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옆에 집, 옆에 캔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산, 단기 청산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전 고점, 직전 고점이라고 합니다. 직전 고점, 마우스를 따라오시면 현재 네모 칸에 들어가 있는 요 크기만큼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추세선의 마지막 저항대 부분, 한 파동, 제일 작은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작은 파동이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1차 단기 전고점 전후, 전고점을 넘어가서 청산할 것이냐, 넘어기기 전에 청산할 것이냐. 보통 단기 청산은 전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먼저 단기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반등 구간은 짧게 잽을 쳐야 된다. 짧게 단기를 쳐야 된다. 그리고 단기 청산 이후 지금 보시면 15045 뭐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파란 선 3개가 보이죠? 가로선으로.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인 겁니다. 이 구간대에서 1차 진입 이후 전고점 청산, 단기 청산 이후에 다시 눌림을 준다면 2번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2번 구간에서는 좌측에 제일 작은 마디, 단기 파동의 마디가 올라가는 구간 15.674포인트입니다, 여러분. 15.674포인트. 그러면 정고점이 보이죠. 정고점이 보입니다. 정고점, 캔들의 파동의 고점 구간까지는 올라가겠구나라고 먼저 예상을 하고 그때까지는 2번 진입과 1차, 2차 분할 진입을 해서 두 번째 진입 구간을 진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차트가 손절 라인, 저점을 밀리지 않은 한 가져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트레이딩을 할 때 제일 기본적인 매수와 청산의 기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누구나 진입을 하면 들어가자마자 빨간불 들어왔다고 바로 청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나는 수익 구간을 가져가겠다. 그 수익 구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딱 명확하게 잡는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진입과 추세선을 넘어갔으니 난 진입해볼래 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다면 제일 먼저 옆에 고점에 넘어기지 않는 구간대까지 체킹을 한 후 그때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단기 청산. 그리고 중기라고 합니다. 중기. 첫 번째 작은 파동, N자 파동, 짧은 파동의 마디는 두 번째 1번이 2번으로 넘어가는 구간까지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청산해야 됩니까? 청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 청산하시면 빨간색 15.674포인트가 보입니다. 빨간색. 요 구간에서는 어떠한 파동을 보여도 사실은 살짝 조정을 줍니다. 왜? 정고점 싸움대 구간에서는 조정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그 구간을 밀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추세선을 A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그 구간대 반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눌림이라고 하거든요. 눌림이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자신 있게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돌파가 나오고 상승 추세 랠리를 이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가에 대한 큰 파동, 전체 A에서 B까지 내려왔던 요 크기가 움직여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그 구간에서 추세를 이었을 때 이탈되지 않을 때까지 나는 A의 구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고 스스로 조금 이게 차트 이제 주식이나 선물은 IQ가 150, 160, 180 되는 사람들이 IQ 100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뭐다? 우직하고 좀 야수적인 면. 그런 면만 있다 그러면 차트가 여러분 많은 경험치를 가져가면 분명히 차트는 그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갈 차트는 간다 그래요. 아무리 때려도 갈 차트는 가고 아무리 내려가라고 해도 올라갈 차트는 올라가고 내려갈 차트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보인다면 가에 대한 추세선을 그어서 파란색 추세선을 그어서 요 구간이죠. 가가 첫 번째 정고점을 돌파했던 구간에서 추세를 이어준다면 추세선만 있고 그 추세선만 믿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큰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트렌드의 방법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러한 기준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응용을 계속 해보시면 그 경험치가 계속 쌓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긴 수익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짧은 손절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터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 추세. 하락입니다, 여러분. 하락 차트는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위에 있던 큰 A의 파동 전체가 밑으로 B로 내려간 차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마디, 전체 온마디의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다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세 번 추세선 강의할 때 제가 3번의 추세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파란 선이 3번째 그리고 A의 구간의 첫 번째 진입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간은 차트의 되돌림 구간에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일 때는 하락으로 내려오던 추세가 지지, 눌림을 주고 올라간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차트가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되돌림, 위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 빠지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추세선의 기준은 똑같이 잡으시되 A의 구간이 돌파 이후 1번, 2번의 포지션에서 1번, 2번이라 적혀있는 포지션에서 이탈이 나와준다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전에도 분명히 1번 구간에서 한번 단기 하락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차트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2번 돌파 이후 확인이거든요. 확인 차트 추세 이후 되돌림 주고 A가 빠진다면 어디겠습니까? 저점. 바로 93.83.72 포인트입니다. 83.72가 이탈, 돌파, 이탈, 내려가지 않는 구간에서 단기 먼저 잡아보시고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구간은 B의 구간입니다. 추세가 이탈했던. 세 번째 추세가 이탈했던 구간. 제가 돌파와 이탈,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탈했던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되돌아온다면 3번까지 빠지고 돌아온다면 B의 구간. 자, 그렇다면 1번의 큰 마디가 되돌림 구간에서 2번의 마디까지 한번 빠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3이라고 적혀있는 저점 라인이고요. 그리고 B로 돌아왔을 때 A, B, C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현재 84.37이라는 기준값에서 우리는 추세 라인대를 저항값으로 인정을 해주고 추세선을 긋는다는 것은 진입과 청산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 다른 것을 우리는 차트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기준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그 추세선 하나, 물론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 더 지나면 이평선 보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서 보조지표가 어떠한 도움을 준다까지도 조금 더 보태면 좀 더 많은 것을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됩니다. 그러나 추세선 강의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추세선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추세선이 돌아오는 자리, 돌파하지 않는 자리, 하락 구간에서 이탈되지 않았듯이 이탈된다면 손절이겠듯이 돌파한다면 손절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손절 기준값은 84.37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진입을 해서 하락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요 첫 번째 1번 칸에 있는 크기만큼 되돌림에서 한 번 빠지고 그 B에서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1, 2, 3차의 파동, 하락 파동을 여러분들 잡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첫 번째 그리고 마우스핀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었던 대추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나간 차트라서 저 자리까지 언제 차트가 내려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서 이 차트가 이탈이 된다면 여러분 강한 싸움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합권이라고 그러죠. 1번, 2번의 추세선 라인 안에서의 보합권을 주다가 이탈이 되어주는 D 구간이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이 구간은 짧은 1번, 2번의 구간과 똑같은 방식의 응용입니다. 위에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위에 있는 마디가 그대로 온마디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C에서 D로 추세선만 하나 긋고 보조 역할을 있어야죠. 안전벨트를 매야죠. 그죠? 눈에 보이는 청산 구간에 먼저 안도감을 가지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고 가의 크기만큼 나로 포지션을 인정해 놓고 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를 먼저 눈으로 확인했고 추세선을 C에서 D로 하나만 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장기, 최장기의 모든 파동을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준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세선 돌파 이후에 이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PPT만 보고 또 알아보는 것보다는 좀 차트를 직접 보고 적용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고 좀 적용을 차트를 해주실 수 보면서 있을까요? 오늘 그러면 진입과 청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나간 차트를 땡겨와서 PPT 보지 말고 현재 차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어봐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리고 보니까 마스터님 PPT 그 글씨체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눌려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글씨체요. 네. 이게 차트를 가릴까봐 제가 네. 조금 줄였는데 다음에는 글씨를 치면서 네, 늘 시청자분들께서 그러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어서 할게요. 네, 차트 보고 한 번 네. 더 기술적 분석 한번 활용해 자, 보겠습니다. 활용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나스닥이 파동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한 번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200틱으로요. 200틱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틱으로 보죠. 200틱은 제가 분석을 잠깐 잡아놓은 거라 240틱 보시면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보고 요 구간대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 놓고 요까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요렇게만 딱 해놓고 보면 하락에 대한 파동입니다. 계속적인 하락이 지금 내려가고 있던 차트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딱 드려볼게요. 추세선을 먼저 하나 그었습니다. 이렇게 네, 1번 추세가 완성이 되었죠. 물론 요 구간에 대한 추세가 있었겠으나, 그죠? 짧은 구간에 대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그었다 그러면 벌써 돌파하고 얘가 첫 번째 추세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따라가겠죠.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자, 그러면서 이 추세가 돌파, 이탈을 주면서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걸 보고 우리는 되돌림 구간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적인 하락을 주는데 한 번에 더 추세선을 그어보죠. 그렇다면 내려오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추세를 그었습니다. 두 번째 추세를 긋고 또 한 번 추세가 넘어가지 못하고 또 계속적인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에 대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따라갈 수도 있겠으나 나는 매수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죠. 한 번 더 기다리겠죠. 왜? 나는 매수를 봐야 되는데 매도의 관점은 지금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고 나는 매수를 잡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다리겠죠.
기다리는 게 매매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에 더 추세, 세 번째 추세를 완성을 시키고 요 추세가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죠. 요 추세가 넘어갈 때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넘어가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넘어가고 나서 첫 번째 진입을 하여서 뭘부터 보라고 그랬습니까? 전 고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고점. 전 직전 고점. 그죠? 직전 고점이 넘어가느냐. 그러면 요만큼의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데요. 단타입니다, 여러분. 단타. 제일 안전한 매매. 여러분들이 스캘핑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인 겁니다. 왜? 이만큼의 강한 오랜 시간에 하락을 주었던 차트가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에 뭘 봐라? 확인을 해라는 거죠. 정말 올라가는 차트냐 아니면 지금처럼 반등 살짝 주고 올라간다 하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쭉 빠져버리면 계좌가 슬프죠. 계좌가 웁니다. 버렇게 멍들고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단지 그러면 손절은 어디냐는 거죠. 손절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돌파 이후 요 추세가 이탈되는 뽁 하고 내려가 버리면 그냥 손절을 줘야죠. 왜? 현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폭 빠지니까 더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추세가 부러졌을 때 돌파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잡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 손절을 주고 올라오면 그때 다시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먼저 한번 잡아보시고 지금 240분이라서 그렇지 요 구간에 잡고 뭐 그래도 한 25포인트 됩니다. 여러분 TX로 따지면 100틱이에요. 작은 수익률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나스닥은 100포인트면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25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가지고 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고 나서 어디서 잡아라? 그 다음 돌파 구간이었던 요 구간, 돌파 구간이었던 940을 상회하는 것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키워볼게요. 키워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키우고 나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구간을 지지받는 구간을 제가 찾아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받는 구간. 그럼 무슨 말이냐? 고점을 지지를 받는 구간이 어디냐? 현재 전고점을 다시 지지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내 올라온 만큼의 크기는 얘가 올라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겠구나. 그렇다면 눌림이 어디겠느냐? 요 구간이죠. 아래 구간. 아래 구간까지는 올라가겠구나가 1차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청산은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 자, 그렇다면 자, 지나간 차트니까 우리는 보기가 편합니다. 지나간 차트니까 현재 과거 차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올라갔고요. 제가 체크했던 만큼의 구간까지는 올라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입 구간이 요 구간이었죠, 여러분.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진입 구간은 요 구간이었는데 나중에 요게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 손절이 난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후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차트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싸운 구간 이후 내려갔는데요. 여러분, 추세가 두 번째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대가 잡혀 있죠. 저항대가. 추세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넘어간다면 요까지에 대한 기준값만 딱 가져가더라도 충분한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요것을 한 번에 보겠다. 추세가 돌파를 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은 욕심이었던 거죠. 이만큼의 긴 시간을 하락을 하던 것이 요만큼 올라가서 나서 올라간다면 짧은 구간의 수익률을 먼저 가져가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구간, 잽을 쳐라. 잽을 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현 구간에서 돌파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구워주는 보합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돌파하는 보합 구간.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돌파 눌림이 나오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잽을 쳤던 구간은 요까지인 거고요. 그죠? 요까지 확인 이후에 강한 보합권을 주면서 돌파와 눌림에 대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확인해 보신다 그러면 1차 똑같이 전고점 넘어가는지 확인, 그죠? 전고점 넘어가는지 확인, 눌림을 주었을 때 추세선 지지 라인, 강하게 지지받았던 라인에서의 상승값을 또 한 번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눌림 이후 추세선 하나만 이렇게 딱 긋고 확인한다 그러면 최소한 요 자리 아니면 강한 최대 요 자리까지의 수익률은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기준만 명확하게 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술적 분석에서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마스터님과 같이 이렇게 차트를 보고 직접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기술적 분석 오늘 배운 것들 참고하시면서 매수 매도할 때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시자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네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영향으로 철강 같은 원자재 선물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선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인프라 법안이 하원 통과가 나왔지 상하원 통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인프라 법안은 발목이 잡혀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인프라 법안,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발목이 잡혔다는 뉴스가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과 원자재는 현재 이제 위로 올라오고 버뜩버뜩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재 원자재 가격은 쏟아지지 일어난 계속적인 물가 상승률과 같이 발맞춰서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야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법안 때문에 원자재 인프라 법안 때문에 통과가 돼서 원자재 선물에 영향을 줄 것이냐? 자, 그거는 그렇지 않다. 현재는 자,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거를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도 맞는데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플레이를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방향은 아니라 현재 앞으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철강 원자재 상승률도 물론 중요한데 좀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 도입 딱 하고 나서부터의 시장에 정말 집중을 해야지 지금은 현재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올라가면 또 조정되겠구나. 원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조정 구간이거든요. 똑같이 골드만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어도 좀 다시 조정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프라 법안과 이 원자재 선물의 영향은 거의 없다, 이 관계성이 별로 없다고. 지금 저는 제가 평가할 때는 인프라 법안하고 철강이나 원자재 상승은 아직까지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는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관계성이 크게 없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박준배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골드도치님의 기술적 분석으로 골드의 진입과 장단기 청산 구간 확인을 적용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요. 네. 나중에 제가 기술적 분석 해드릴 때 그때 오일 골드 하면서 골드 시간에 제가 개장 이후에 먼저 방향성을 잡으면서 그때 한번 좀 길게 골드 부분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좀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장 이후에 실시간 파동을 보면서 차트 적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이 러블리 도치님이시네요.
조씨님 빅팬이신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확산시킬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최악의 경제 방향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6.2%예요. 전년 동월 대비 6.2%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다시 시장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아직까지 정말 불투명하다. 하원은 통과되었는데 정작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내다보고 있어요. 통과가 좀 현재는 어렵다. 물가가 좀 잡힌다면 통과가 가능하겠으나 현재는 어렵다. 그러나 통과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요동을 좀 치지 않을까. 그러나 테이퍼링이 지금 현재 이달 중후반에 시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수급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걸 좀 더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시장은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계속해서 뭐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뭐 세계적인 이런 뭐 흐름이기도 하죠.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반면 또 유럽은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통화 정책에 나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유럽은 통화 정책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높은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지금 하겠다고 실시하고 반면 유럽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일시적이야. 그 일시적이 얼마의 기준이라고는 우리는 진짜 모르겠어요. 파월도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그 일시적이 지금 1년, 2년, 3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럽도 뭐 일시적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도 괜찮나요, 경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에서 한번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이대로 가다가 하이 인플레이션 온다. 전 세계적인 하이 인플레이션까지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미국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는 만일에 인플레이션이 가중됐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올라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뭐 물가를 2%대까지는 우리는 용인하겠다라고 목표제를 잡아놨어요. 근데 긴 시간 우리는 저물가송에서 지금 현재 고물가 시대로 갑자기 올라가는데 시기가 좀 속도가 빠르다 뿐이지 지금 현재 2%대까지는 뭐 도달 못했다라고 제가 볼 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테이퍼링 시작되면서 그 물가 정책에서 조정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면 유럽도 조금 있으면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유럽은 계속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52주 신저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로화가. 괜찮나요? 그리고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현재 달러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있습니다. 가치가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평가를 솔직히 내리기가 유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로를 네. 어떻게 위해서 뭐 정책을 좀 늦춘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또 미국의 중앙은행도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터님도 쉽게 네.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각자 부분이죠. 도생하자 뭐 이런 주의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유로까지 올려버리면 달러랑 유로가 부딪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추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시자님께서 유로 매도 진입해도 되나요?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차트, 달러 차트 잠깐만 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달러 차트를 통화를 보면서 유로를 바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금일도 상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봉이긴 하나 그렇다면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급부 유로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만 기다리신 후에 지금 현재는 유로가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유로가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로 지금 매도 진입해도 지금 매도 딱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판단은 되네요. 네. 달러를 근데 봤을 지금이라는 그 타이밍이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하긴 하네요. 좀 그렇죠. 왜냐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선물 거래. 선물은 진짜 타이밍이 지금 어떨 때는 지수 같은 경우를 건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분, 3분 안에 굉장히 큰 낙폭을 줘버리죠. 예. 자, 유로를 자기가 잠깐 받아들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차트 114630이 넘어가지 않는 한이란 전제를 걸고 한번 매도를 들어가셔가지고 저점 114420만 무너진다는 것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맞선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했는데요.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31% 상승한 16,071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0.25% 하락한 1,85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오일은 1.21% 하락한 8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입니다. 유로는 0.05% 하락한 1.14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 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네요. 네. 지금 현재 오일은 제가 볼 때 네. 단기 매수를 좀 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오일은 네. 언제까지 오를 생각이래 오늘도 또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오일은 네. 지금 이번 한 주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역대 계속적인 우상향 이후 변동성이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컸습니다. 재고 발표 전에 시장은 재고가 감소해 있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모여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였고요. 상승하고 재고 발표 이후 현재 하락을 3거래일 상승하였던 것을 다시 다 반납하는 그리고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차트를 제가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차트입니다, 여러분. 현재 차트 일봉이거든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재고 발표 이후 현재 3거래일 연속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이유는 추세선을 활용했을 때 3포인트 값에서 현재 구간 강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15분 차트에서 단기 조정을 본다 그러면 현재 우상향의 보합권에서 제가 아까 차트 PPT 설명하면서 하나의 더 추세선을 그어 주십시오. 그 구간이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은 솔직히 조금 늦었어요. 진입 구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추세선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진입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추세가 돌파 이후에 추세를 지지를 받는 요 구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이란 짧은 손절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따라가면 되겠느냐? 조금 불안하죠. 우리는 최소한의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신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81불 넘어가는 상회하는 81불을 추세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눌러줄 겁니다, 여러분. 추세선을 다시. 그러면 요 구간대를 돌파 이후에 81불대에서 81불을 상회하고 다시 내려오는 81불에서 매수를 잡아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1달러 선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파동이 굉장히 또 시작을 했을 때는 개장되고 좀 큽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동일하게 들어주셨네요. 네. 저 골드는 현재 6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곧 1900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골드 왜 이렇게 상승세가 이러한 골드 상승은 시장의 나오나요? 인플레이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시장이 인정하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플레이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해지 구간으로 골드를 좀 매입하고 있다. 매입이 그래서 상승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원자재 역시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요인이 그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오늘은 어느 구간에서 골드를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입 구간을 제시를 해드린다면 현재 구간 빨간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걸고 딱 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돌파 구간과 요 구간대에서 들어가는데 1859.9 요 포인트 반경 내에서 짧은 손절 구간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은 제일 좋고 그리고 이탈했다 그러면 현재 제가 그려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1858.3 구간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리고 골드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질문 상황이 골드로 어떻게 아까 제가 진입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만 길게 골드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게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 차트 200T 차트고요. 요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제가 금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똑같이 설명드린 게 요 구간이죠. 추세가 돌파하고 나면 눌린 구간에서 추세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한 재진입을 돌파 이후 고점 돌파 이후 재진입이 포지션은 추세가 넘어갔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넘어가고 정고점이 넘어갔느냐. 쉽게 얘기하면 정고점 부분이 직전 고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직전 고점이 넘어가고 추세가 지지를 받았을 때 그 구간대가 사실은 가장 손절이 짧은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구간이 짧은 손절에 먼저 한번 진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가져가겠다.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한 나는 가져가 볼래라는 장기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요 추세대입니다. 요 추세대가 넘어가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1867.2포인트가 넘어간다면 정고점에 대한 확인 포지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단 존재 조건은 이 조건이 이탈된다면 우리는 추세가 이탈되는지까지 확인하겠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1855.5가 만일에 이탈이 나온다면요. 여러분 짧은 손절을 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솔직히 큰 손실 구간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짧은 손실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한 10틱스로 따진다면 15틱 내외의 손절 구간을 잠깐 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이탈된다면 그러나 지지가 되어지고 올라간다면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제가 한 번 더 길게 잡아드린다면 현재 정고점에서 66.3포인트입니다. 그죠? 66.3포인트에서 추세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 일치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추세가 요 구간에서 이었습니다. 요까지. 요렇게 있고 내려오니 딱 지지를 받아주고 그 지지값에서 돌파했던 구간에 대한 싸움 구간을 지금처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지고 고점이 넘어간다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한 나는 계속 홀딩을 할래라고 여러분들은 한번 기술적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고점이 넘어가면요. 사실 여러분 정고점, 고점, 요 파동이 넘어가게 되면 조정을 줍니다. 어떤 차트든 이렇게 고점이 넘어가게 되면 조정을 한번 줘요. 조정을 주고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동이 하락의 연속성을 주고 골드가 정고점을 넘어가고 싸움 구간을 주면 다시 한번 반등을 이렇게 쳐줍니다. 제가 정고점 부분에서는 한번
보합에 대한 쌍 구간을 준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이 다시 지지 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지지 라인을 지지를 받고 반등했을 때 지금 현재처럼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간망을 하게 됩니다. 간망 이후에 이 구간이 돌파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여러분들은 진입하시면 제일 안전한 진입 구간이 다시 확보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추세가 넘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이렇게 추세를 긋고 이 구간이 다시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상승의 구간을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망 후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재 나스닥 대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오늘 쓰리 매수인가요? 골드는 지금 현재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관망 후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네. 나스닥도 한번 봐주시죠. 나스닥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제가 일봉상 아까 제가 분석을 잠깐 했습니다. 네, 방향성에서. 간밤새는 또 나스닥 반등 줬었는데 네, 반등을 보여줬는데 네. 제가 200틱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오늘 하락폭은 일봉상 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줄 것 같은데 조정 구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왜? 지금 빠지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 매도입니다. 늦었어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반등 구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매수를 잡았어요. 매수 포인트의 단기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자, 현재 일봉상 음봉입니다. 그죠? 음봉이고, 자, 큰 차트, 200분 차트를 제가 확인하니까 음봉에 빠지고 있어요. 계속적인 하락을 연출하고 있고, 사실은 일봉상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건 또 하락이었습니다. 이제 노란톡에다 설명을 드린 것도 하락에 대한 조건이고 현재도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음봉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봉을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을 보고 지금 현재 시초가입니다. 15분 캔들이 음봉 마감을 할 거예요. 음봉 마감하면서 틱 차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돌파 이후에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오면 무조건적인 하락을 봐야 됩니다. 이탈이 나오면 하락에 대한 조정값으로 여러분들 하락을 내려가고 반등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구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구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 값은 현재 돌파 이후 조금 시간이 이미 조금 지체를 하는 바람에 0118 구간, 160118 구간, 160118 구간이 현재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하고 상승을 주면서 전 구간, 정저점. 상승은 정고점도 필요한데 강한 지지 라인과 돌파 구간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요 자리에 맞고 왜 빠졌습니까? 라고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은 요 구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 구간 현재 16029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맞고 빠지는 현 구간에서의 매수 가능성을 포착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따라가 보시되 지금입니다, 여러분. 따라가 보시되 파란색 라인 160299의 상승 돌파 구간을 보여주느냐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이 구간 집중 이후 바로 추세선을 걷고 한번 이탈되지 않는 한 16018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 상승.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거든요. 무너지고 있는 이 구간은 여러분들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번만 더 그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긋고 다시 한 번만 더 진입을 해서 이 구간대를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추세를 따라서 들어가는 16018 이후 따라가는 노란색 구간, 파란색 설건 구간 넘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진입을 해서 매수에 대하여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시면 오늘 현재 구간은 이탈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추세를 올라온다면 요 구간대 025부터 한번 따라가는 매수의 구간을 한번 단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청산 구간은 045까지 돌파한다면 045까지의 단타를 한번 포지션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기술적 분석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후 파동까지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밤 8시 30분, 토요일 밤 8시에 오늘 함께해 주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 준비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추세선에 대한 무료 기술적 강의 들어보시면서 오늘 강의에 이어서 특강까지 챙겨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성균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금융위기 시그널, 특히 버블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